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슬개골 탈구에 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병원에 사는 춘배 씨입니다. 춘배 씨와 함께 재미있는 슬개골 탈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흔히 춘배처럼 작은 아이들, 말티즈라던가 요크셔 테리어라던가 포메라니언, 치와와 이런 작은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데요. 이 소형견 애들 중에 진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애 뒷다리가 안 좋대요. 다리가 좀 좋지 않아요. 무릎이 좋지 않아요. 탈골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슬개골 탈구라는 관절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슬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릎에 있는 동그란 작은 뼈를 말합니다. 이 무릎 인대 안쪽에 무릎 인대를 부착하고 있는 이 작은 뼈가 슬개골입니다. 이 슬개골은 허벅지 뼈의 맨 아래 작은 고랑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요. 슬개골이 옆으로 다리가 있을 때 허벅지 뼈에서 무릎 관절에 위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말티즈나 포메나 치와와나 이런 작은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이 고랑의 깊이가 너무 얕거나 좁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위치를 못하고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 뒷다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의 거의 80%는 이 슬개골 탈구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걸어 다닐 때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걷다가 한 번씩 삐끗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 슬개골이 이렇게 옆으로 밀리거나 빠지는 경우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통증을 많이 느끼는 질환이 아니라서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슬개골 탈구는 선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약물이나 침치료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병원도 침 치료를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수술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목이 돌아갔는데 돌아가 있던 목을 잡아주지 않고 계속 침만 놓는 거예요. 약을 먹거나 진통제로. 그렇게 했을 때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술을 하는 게 맞겠죠? 좀 더 어릴 때 그리고 그레이드가 낮을 때, 그러니까 진행 단계가 낮을 때 수술을 해주시는 게 훨씬 예후가 좋습니다. 슬개골이 계속 빠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뼈와 이 뼈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마모되고 여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단순히 처음에 빠지는 걸로 시작한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리 모양이 돌아가서 무릎 인대 전체가 옆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또는 뼈와 뼈가 계속 빠지면서 마모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뼈의 매끈매끈한 부분이 다 벗겨져서 여긴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관절 부분 역시 또 심각한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고 이 무릎이 관절의 역할에서 무릎 관절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발목이라든지 이쪽의 고관절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고관절 역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7, 8년을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는 어떨까요? 그때 가서 이 교정 수술을 해준들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질병을 방치한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을 할 수 있고 슬개골이 진단이 되었다면 저는 가능한 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신중하게 수술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가 13살, 14살인데 슬개골 탈구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게 옳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슬개골 탈구만 있고 십자인대나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수술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관절염이 너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못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말 그대로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당장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메일이나
아니면 저한테 페이스북 쪽지나 이런 걸로 병원에 오는 질문 중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하나인데요. 이건 아이를 직접 보고 다리 상태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수술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의 상태와 앞으로 그 기대되는 수명 정도에 따라서 정확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달래도 슬개골이 좋지 않아요.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계속 집에서 침대 위에서 올려달라고 막 졸라대고 그 다음에 또 내려달라고 졸라대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가 애교나 응석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계속해서 조르거나 매달린다고 하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보시거나 무릎의 관절 상태나 엉덩이 관절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 질환이 있는데 아직은 수술할 단계가 아니다. 혹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면 안 돼요. 경사가 진 산을 탄다거나 아니면 1층에서 2층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는 걸 반복하다 보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 계단은 안 되지만 침대나 소파 같은 데를 오르내릴 수 있는 강아지 전용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꼭 전용 계단을 사지 않더라도 커다란 쿠션이나 베개를 몇 개 올려서 아이가 그걸 건너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무리가 되지 않고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슬개골 탈구는 아주 당장에 급하게 수술하는 질환은 아니다. 세 번째, 슬개골 탈구는 선천적으로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수술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자.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쉽지만 어려운 슬개골 탈구 질환. 어떤 것이 슬개골 탈구 질환인지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슬개골 탈구의 치료 방법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준비씨 안녕.